네, 우리 정석보님 자주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부터, 내일 황사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내일은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정도까지 황사가 영향을 준다는데요. 내일 황사가 많답니다. 네, 우리 봉황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JS건님, 성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비가 제법 많이 오고 내일은 황사가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내일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모레 정도까지 영향을 준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길게 영향은 안 줄 것 같은데 네, 푸른새님 어서 오시고요. 부미님, 윤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금 주말에 마음이 다들 뒤숭생숭 하셨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최신순들 보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최적 관련도 순으로 볼까요? 이스라엘이 15일 날 대응을 예상하겠다. 자, 이스라엘 전시 강요 다수가 이란 보복에 찬성했다. 그쵸. 그렇게 맞고 가만히 안 있겠죠. 물론 미국은 그 이란 공격하는 데는 우리 관여 안 한다. 바이든이 네타냐후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스라엘이 뭐 그래 너 공격 참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손 볼게. 네, 이런 그래서 지금 중동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네, 이란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라크 영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란이 이번에 뭐랄까요? 참 이란에 공군력이 없습니다. 공군력이. 드론 정도지 이란이 뭐 대단한 어떤 군사력을 가진 곳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F-35가 이란 영공을 막 왔다 갔다 휘젓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미. 이란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진들 몇 장을 가지고 이란 간첩이 좀 확보를 해서 이란 정부에다가 야,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사실. 미국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동안 이란이 1979년 호메이니가 권력을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뭐 이스라엘하고 계속 웅웅거리기는 왕왕거리기를 했지만 직접 공격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공격했던 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데. 자,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정치에 영향을 줄지. 우선 아시아 정치가 제일 먼저 반영하겠죠. 이스라엘 정치는 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 저와 함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야 되겠는데 우선 그 전에 주말에 미국 증시도 참 음봉이 나서 밀릴 듯 하다가도 양봉이 나고 또 양봉이 쭉 갈랄 듯 하다가도 음봉이 나서 밀리고 지난 주말은 1.6% 하락했습니다. 또 15일이 미국은 또 세금 내는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금 마련하려고 매달도 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3월 이후는 좀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속에서 제일 도드라졌던 게 중국이 2027년까지 CPU 거들라. 미국의 CPU 쓰지 마라. 하니까 뭐 당연히 인텔, AMD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게 오호, 인텔이 많이 빠졌네요. 인텔은 요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빠졌군요. 5.2% 빠졌습니다. 인텔은 요즘 엔비디아 시절에 AI 시대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하향이고요. AMD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4.2% 빠졌네요. AMD도 3월 초순을 고점으로 해서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도 지금 금요일날 2.7%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3월 상순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최근에 가장 강했던 마이크론도 금요일은 3.9% 야무지게 빠졌네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의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쇄국을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쇄국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뭐 다른 거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 중국에 못 쓴다. 그건 오케이인데 CPU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런 거를 쓰지 마라. 그러면 세계와 단절되는 건데요. 중국은 저런 길을 가고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런 금요일날 미국 상황이 이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게 환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출 지표 그 다음에 환율 이게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항상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잖아요. 환율이 오른다. 아하.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46억 순 매수에 그쳤어요. 그동안에는 막 1조씩 사던 수천억에서 1조씩 사던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146억. 이거는 환율 영향이 큽니다. 이 환차손이 이렇게 나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금 순매수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 왜냐, 첫째 아까 좀 전에 보셨지 미국에서 반도체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3.9% 빠졌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많이 빠진 데다가 환율도 저 모양이고 무엇보다도 중동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 같으면 지금 굳이 한국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동 분쟁은 심리적 요소로 한다면 이건 외국인은 실질적 수급 요인이라서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날인데요. 과연 그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을 보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대신에 우리가 올해 주시장은 예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뭐 전반적으로 오르면 전반적으로 오르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일부 종목이 있더라도 뭐 한두 종목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보면 요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기 아닙니다. 보면 엔비디아, 메타 이런
AI의 선도주자들은 큰 상승을 한 반면에 애플, 테슬라는 31%나 빠졌네요. 올해 들어서. 확실히 명암이 갈린다. 붐시장이 성격이 확실하다. 그래서 AI 흐름을 타는 회사와 타지 못하는 회사가 완전히 구분되고 있다. 그 다음이 또 이때 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애플이 참 보통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 1월 9일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폰을 리이노베이션 했다 하면서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10년 이상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유지를 하고 3조 달러도 시총 3조 달러도 제일 먼저 돌파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선도하는 상징인 애플이 이제 시총 1위는 확실히 무너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등인데 지금 꺾이는 모습이 환영. 혁신은 없고 더 이상 혁신은 없고 맨날 이번에도 중국 시진핑이나 만나러 가고 뭐 나는 중국이 좋아요. 그는 뭐랄까 그 인문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가는데 중국에 가서 아무리 중국 좋아요 한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다. 제가 이미 제 방송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탈중국을 해서 중국 비중이 높을수록 그 주가는 네,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AMD 최근에 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인텔 이런 거 중국 비중이 25%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중국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주가가 아이고 네. 주가가 이렇게 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런 거대한 시대의 변화가 이제 애플의 시대가 끝나고 모바일 시대가 끝나고 이제 AI 시대. 그래서 아마 지금 시총 3위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역전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거대한 시대의 변화, 또 다른 시대의 변화, 마치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큰 앞으로 10여 년을 변화를 이끌 큰 변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 기업도 그래 AI 흐름을 타는 기업과 타지 못하는 기업은 확실히 달라질 거다. 그게 올해 주시장이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가 안 되니까 이렇고요. 자, 그러면서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 GPU, 네, 마이크론, 네, 메모리. 그래서 참 도드라지는 게 GPU는 이게 저희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지금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런 거 다 시스템 반도체지만 이제 메모리가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 시작됐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꼭 우리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꼭 우리 포트폴리오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꼭 편입시키십시오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업황이 개선된다. 그런 거하고는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자, 이런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 시장도 보면요. 원래 코스피는 눈꽃만큼 올랐어요. 한 0.9%.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9% 그냥 오른 게 없는데, 야, 하이닉스가 32%나 올랐네요. 오호, 시총 2위 하이닉스가. 그리고 한미반도체 136% 올해도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136%나. 결국 HBM이죠. AI라 봐야 됩니다. 다음에 변압기 이것도 간접적인 AI죠. 왜? AI가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고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가 부족하고 한 바람에 현대일렉트릭이 186%. 다음에 이런 걸로 보면 야 올해 지수가
안 올랐어? 이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대형주들이 화려한 시세를 내고 있죠.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도 작년에도 올랐지만 74% 올랐습니다. 방사는 지금 뭐 제가 그동안 또 강조해 드렸지만 이거는 대세 상승이 확실히 진입한. 그 다음에 화장품, 식품도 제가 말한 K컬처, 뭐 한류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 문화 속에 자리 잡는, 심지어는 인도도 한류의 열풍에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화장품, 식품. 자, 이런 좀 강한데 2차 전지 홀로. 2차 전지는 제가 작년 말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막 2차 전지 전기차 자체도 성장 성격이 확 떨어졌지만 하이브리드까지 치고 나오면서 더 답이 없다. 아직도 2차 전지를 막 엄청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뭐 이거는 근데 경제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각종 데이터를 읽어보고 자료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공부도 하지 않으면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이미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는 특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알맹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야 이거 일시적 현상이야. 우리가 주식시장 테마가 일시적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는 이제 질이 다르다. AI 테마라든지 앞으로 10년의 변화를 줄. 그다음 방산 이게 또 뭐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재무장 들어갔고 K컬처도 잠시 부는 바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다 알맹이가 있습니다. 쉽게 이걸 뭐 어떻게 일시적 흐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제 직접 공격을 해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위축될지는 오늘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은 없는데 하지만 위축되는 정도도 몰라 주식 시장이 정말 대폭락이다.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흐름이라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알맹이 있는 종목들이 다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주들 결국 이게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실적 고전주 중심의 흐름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린 지금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 종목 속에서 이 업황이 좋은 업종 속에서 종목을 찾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본다면 와 그냥 전업종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뭐 정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이 무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해군력이 있나요? 어쨌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는지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거대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우리 관심을 두고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이런 거 다 AI죠. 방산, 화장품, 식품 등등 계속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다. 자, 그 속에서 우리 제스권님 SK 머티리얼 1년 내 SK 머티리얼즈가 아니고 저게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이 제가 과도한 작년에 사실 좀 무모하리만큼 과도한 투자가 전개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길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 땅을 사가지고 은행에 빚내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네 이제 직원까지 뽑고 오픈을 막 했는데 갑자기 네 유동인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시겠죠.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엄청 고성장할 줄 알았는데 웬걸 지금 테슬라는 내년에 오히려 매출이 준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엄청 해서 오픈을 했는데 유동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게 SK온 여기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전기차 배터리는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얼마나 수요를 잡는가. 아주 공정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장인들이 되고 있어서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도 2170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향 이거 그동안에 배터리만 그렇게 만들고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 잡는데 1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급없이 뭐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고 뭘 개발했다고 떠드는 회사가 있는데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자, 그래서 SK온이 여기 때문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인데 이게 꼭 SK만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강하게 지금 강력한 설비 투자를 해왔고 LG 화학도 지금 화학 부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LG도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송점 이스라엘은 주식시장에 상승했다. 네, 그렇게 너무 제가 주식 기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했는데 너무 이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호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CEO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오늘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우리가 잊지 말 거는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미반도체 일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1200% 증가. 물론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나오는 그러니까 HBM 장비가 TC본더죠. 이 회사 TC본더가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실적에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가 AI가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장비사까지 이렇게 빨리 실적에 반영될 대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구나. 네. 이런 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온 재료들 중에 보면 그나마 대주전자 재료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리포트는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조암진 배경에는 이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이 타이칸에 들어가거든요. 타이칸이 이번에 모델 그 껍데기를 싹 바꾸고 하면서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이칸의 공급량이 늘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2종의 차량에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7종까지 늘 거다. 근데 이거는 뭐 작년에도 나온 얘기라서 늘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한 5% 정도 첨가하는데 이제 한 7%에서 8%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 2차 전지를 그나마 소재주 중심으로 하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주전자는 뭐 1분기 실적이 괜찮다. 그럼 대주전자재라고 이러면 나노신 소재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죠. 2차 전지 쪽은 우리 하 대표가 분석해 주는 대로 소재주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상황이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면 우리는 나노신 소재도 좀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데 중요한 거는
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지.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싸늘한데 그 속에서 종목 찾겠다. 그런 거는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종목을 찾으면 네,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면 쉽게 나가는데 네, 지금 물도 안 들어왔는데 노를 져봐야 힘만 들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속에서 뭔가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첫째 수급상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 그걸 보시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힘을 낼지 아니면 운매 기주가 할지 그걸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좀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환율은 아마 정부가 1,400원 넘지 않도록 컨트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시장도 저랑 한번 보시고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차분히 저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1분 30초 남았으니까요. 1분 30초 동안 준비하시고 9시부터 저랑 함께 개장 방송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